네, 저는 오늘 누리호 관련해 갖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죠.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더니 또 동서로 갈라놨죠. 정치하시는 분들이. 그러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세대별로 다 갈라놓더니 남녀 간에도 또 갈라놨습니다. 그런데 지금 뭐 오늘은 오랜만에 국민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뭔가를 기원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. 자, 누리호를 4시에 발사를 했죠. 자, 그래서 뭐 이번에는 저도 지금 낮에 제가 캠으로 출연하는 프로 있는데 그때 이번에는 성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예, 성공을 했네요. 자,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선 그런 날이었습니다.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요, 이게 세계 7번째는 아닙니다. 세계 7번째라는 게 그 위성을 탑재를 하는 거, 지금 누리호에는 1.5톤, 그러니까 150kg짜리 위성 하나 하고, 그 다음에 1.35톤, 그러니까 1350kg겠네요. 그 위성 모사체를 실었어요. 이 위성 모사체를 실은 거는 이 위성의 무게를 좀 맞추기 위해서, 그러니까 1.5톤을 채우기 위해서 모사체를 실었는데 그 공간에다가는 전부 다 위성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지금 1톤 이상 되는 그 위성을 저 우주로 날려보낸 7번째 국가다라는 겁니다. 원래는 뭐 이거를 다 뭐 저 1톤 미만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10번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도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서 쏘아 올렸다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죠. 자, 그리고 지금 뭐 실험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. 내년 1월 달에 또 지금 3차 발사를 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. 그리고 2027년까지 4번 정도의 추가 발사를 할 거예요. 내년도에 하는 거 포함해서. 자, 이건 왜 5번씩이나 하나 하면요. 지금 이거를 그렇답니다. 국제 간에도 인증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대요. 저 위성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한 5번 정도 이렇게 연속 성공을 하고 6번째 실패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. 근데 요즘은 소프트웨어 기술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한 5번 연속 성공을 하면 그 뭐 딱지를 딱 붙여준대요. 니네는 야 이거는 언제든지 쏴도 성공할 위성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한 번 성공했으니까 4번 정도 발사를 더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예, 뭐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근데 이게 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,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위성 같은 것들 전에 뭐 저 아리랑 위성하고 뭐 이런 것들 쏴 올릴 때요, 그럴 때 진짜 일본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그 원래 이때 해줄게라고 했던 날짜, 그 날짜보다 6개월이나 뒤에 발사를 했어요. 즉 로켓 가진 사람들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. 지들 기분 좋으면 쏴줄게 하고 쏴주고, 기분 나쁘면 야 기다려 이렇게 돼버리는 뭐 그런 거였었는데, 자,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. 그리고 위성도 마찬가지예요. 위성도 대부분이 위성이 미국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저 로켓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발사한 거는 위성도 우리나라 기술로 제작을 했는데요. 그 위성 안에 큐브 위성이 4개 이렇게 들었는데 아마 그거는 내일 정도에 분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요거는 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뭐 이 대학교 그 관제실 그쪽하고 좀 통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. 지금 가장 좀 이 로켓 쪽 이런 쪽들을 많이 쏘아 올리는 데가 스페이스X죠. 일론 머스크의 회사.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좀 이렇게 단가가 좀 상당히 싼데요. 우리나라 역시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거예요.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1단 발사체 그걸 회수하는 기술을 갖고 있죠. 그래서 다른 쪽보다는 상당히 좀 저렴하게 그렇게 발사를 할 수 있는데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기초적인 기술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뭐 그까지 가려면 굉장히 좀 멀고 험한 그런 여정이 남아 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,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죠.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,
차세대 통신 있죠. 차세대 통신. 뭐 이거 6G 기술 표준이 위성 통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아마 위성 통신이 될 가능성이 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에요. 근데 위성 통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위성 통신 같은 경우는 중요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.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 시설들 이런 것들을 파괴했었죠. 그래서 뭐 이 전쟁을 하는데 통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겠죠. 그래서 급하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 일론 머스크한테 SOS를 쳤어요.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오케이 하고 그 위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그 인터넷 서비스가 되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줬습니다.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 원동력도 그걸로 인터넷으로 위성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기에 버틸 수 있을 거고요. 또 우크라이나의 참상들 그런 것들 우리 거의 뭐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도 위성 통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위성 통신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위성을 쏴 올려야죠. 근데 지금 뭐 위성 로켓이 없는 그 발사체가 없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자국부터 먼저 우리나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? 우리나라 위성부터 먼저 쏘려고 그러겠죠. 다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거를 안 해가면서 하진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들, 뭐 이런 통신체제들, 이런 거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정말로 상당히 큰 그런 일을 해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, 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. 이거는 과거부터 후보 시절 때부터 공약을 해왔던 일인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. 아마 좀 이 우주항공청을 설치를 하는데 상당히 탄력이 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, 과기정보통신부, 과기부 장관님께서도 뭐 상당히 좀 상기된 그런 표정이시더라고요. 인터뷰를 하시는데. 자, 이런 것들을,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쪽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쏘고 끝났다라고 성공했다라고 끝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이제 누리호를 개발하는데 참여한 기업들이 있죠. 저기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저 작은 글씨들 이런 걸 보는데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약간 좀 눈이 조금 그래요. 근데 저걸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뭐 크게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7개 정도 회사가 나옵니다. 자, 저 누리호를 제작하는데 다 이렇게 기업들, 민간 기업들 다 합치면요. 300군데가 넘습니다. 근데 뭐 비상장사들이고 뭐 그다음에 뭐 대부분이 비상장사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7개 회사를 조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자, 일단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. 자,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 거는 추력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배관조합체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기체 공급체를 만들었고요. 풀 제어 구동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누리호의 엔진을 총조립한 게 바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고요. 또 산화제 펌프도, 그 안에 들어가는 산화제 펌프도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었고, 터빈, 엔진 공급계, 추진기관, 시험 장비, 자, 이만큼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. 자, 지금 오늘 방산주들이 장 초반에 뭐 4%, 5% 이렇게 떨어졌었죠. 그걸 보고 어제 방산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야, 이거 지금 사기 좋다.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종가 부분에는 어느 정도 다들 좀 회복을 해놓고 끝냈는데, 일단,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. 오늘 쭉 빠졌다가 242평선 정도에서 양선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, 그 다음에 LIG 넥스원, 이런 종목들은 제가
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업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죠.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저 전투기 엔진도 만듭니다. 전투기 엔진, 그 누리호 엔진이 지금 저게 좀 발전이 되면 KF-21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그것도 아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실적 부분들은 전에도 봤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. 자, 이런 것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또 한화가 또 역할을 좀 했네요. 이 하나그룹이 굉장히 좀 이 누리호에서 역할을 굉장히 크게 좀 많이 했습니다. 자, 이 하나는 페어링을 만들었죠. 페어링은 뭐냐 하면 그 누리호 제일 앞에 삐쭉한 부분 있죠. 이렇게 저 감싸고 있는 부분들. 자, 그 부분에서 그게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위성이 나오게 되는데 봉합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페어링을 이 한화에서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뭐 임무 제어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한화에서 했습니다. 그리고 파이로락이나 또 파이로 시동기 같은 것들 그리고 엔진 공급계도 이 한화가 만들었어요. 자, 김승현 회장님이 이런 쪽으로 무기 그 다음에 뭐 저 우주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발벗고 나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종목들 이렇게 쫙 해갖고 다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딱 고르라면 저 같으면 한화보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하나도 뭐 큰 역할을 했고요. 그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가 또 큰일을 했죠. 뭐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기업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설명을 드린다든가 그런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한국항공우주는 누리호에 체제를 총조립을 했어요. 그리고 저 1단 발사체 있죠. 지금 발사체가 3개지 않습니까? 1단, 2단, 3단 이렇게 3개인데 1단 추진체 탱크를 바로 이 한국항공우주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5% 정도 빠졌었죠. 7%까지 빠졌었네요. 51,000원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이거 땡큐였었는데 자, 일단 뭐 아래 꼬리를 길게 이렇게 달고 좀 이렇게 양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들 있죠. 올라갔을 때 급하게 쫓아가지 마세요.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긴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마 지금 저 폴란드 쪽에서 저거 FA-50 전투기 있죠. 경공격기. 이 부분에 대해서 48대 지금 뭐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. 이게 핀란드 쪽에서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핀란드도 러시아에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들은 상당히 좀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도 있습니다. 현대중공업은 뭘 했냐 하면 이 누리호 이 발사체를 관여를 한 게 아니라요. 그 발사할 때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 있죠. 지지대. 요거를 만든 회사인데요. 뭐 그럼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. 저 발사대를 구축을 총괄한 회사인데 그게 3000도가 넘습니다. 온도가 발사될 때 온도가 3000도가 넘는데 그 고열을 견디는 저 발사대를 만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을 많이 세운 거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아까 조선주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.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거다.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차트 모양은 상당히 좀 이쁘게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. 자, 62평선이 위로 올라오고 22평선이 아래로 빠지다가 싹 돌아서 나와서 좀 있으면 골든크로스가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2평선 정도에서는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으니까 이 현대중공업도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또 현대로템도 상당히 좀 관여를 했습니다. 옛날에 지금 이 누리호 엔진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대부분 만들었는데요.
예전에 진짜로 더 먼저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건 바로 이 현대로템입니다. 이 현대로템이 정주영 회장님 때 그때부터 해서 엔진들 이런 쪽에 개발을 좀 많이 했는데요. 요즘은 좀 이게 역전이 많이 돼버린 것 같아요. 자, 이 누리호에서 이 현대로템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. 요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. 이 누리호 연소 추진 기간에 요거를 시험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역할을 이 현대로템이 했습니다. 자,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요거 지금 이 현대로템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여기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던 그런 종목일 수 있어요. 그런데 한양ENG라는 종목도 있습니다. 자, 이 한양ENG는 원래 본업은 그런 거였죠. 반도체 만드는데 클린룸 같은 것들, 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깨끗해야죠.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. 자, 그런데 그 클린룸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는데요. 이 기업이 옛날에 그 나로 있죠. 나로 처음에 개발할 때 그때부터 추진대, 저거 공급 설비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어요. 근데 참 주가에는 어지간히도 반영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실적도 되게 반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저는 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어 갖고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. 뭐 특별한 이유는 조금 있는데 이건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좀 안 되는 그런 얘기라서 그 부분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. 근데 안정적이긴 되게 안정적입니다. 자, 보시면 실적을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. 자, 전년도에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별도 기준으로 1,800억 정도 났고요. 영업이익이 96억 정도 났는데 이 올해 1분기에는 2천억 넘게 매출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도 132억 정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실적 부분 또한 뭐라고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누리호에 공급을 했는데요. 발사대 추진체 공급 설비하고 그다음에 열 제어 화재 안전계를 누리호 제작하는데 납품을 했습니다. 자, 차트를 보시면요. 많이 빠졌죠. 주가가 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7,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어제는 14,6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. 자, 이 정도까지 빠졌다가 오늘은 한 3% 정도 이 정도 올라왔는데요. 요 정도면 바닥권에 근접한 주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실적이 찍혀 나오기 때문에 또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한양ENG 같은 경우도 이 누리호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라면 이 부분도 반영이 될 거고 실적 부분들도 분명히 반영되는 그런 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고 지금 바닥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매수하기는 좋은 그런 시점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또 한 종목 더 있습니다.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기체 공급계, 그 다음에 엔진 공급계, 자, 요 밸브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그쪽에서 기체를 공급하는 그 자동 밸브를 얘기하는 거겠죠. 거기에 수동 밸브가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. 자, 그리고 엔진 쪽에서도 마찬가지 공급계 같은 것들, 요런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이 기업들 전부 다 진짜 수고했다고 박수를 좀 쳐주고 싶은 그런 기업들입니다. 자, 비상장사들 이런 것들 다 합치면 300개 회사가 돼요. 자, 근데 이 상장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요 정도 수준이니까 요런 것들은 시청자님들도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요. 메모를 좀 해두시면 아마 나중에 또 내년 1월 달에 또 3차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올해 12월 달 정도나 12월 초 정도나 그럴 때는 여기에 나온 종목들, 관련주들 이런 것들 슬슬 좀 사모을 수도 있고요. 또 이거는 누리호 그 발사체를 만드는 데 관여한 기업이고요. 이 발사체가 성공을 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또 더 있죠. 자, 이걸로 인해서 위성통신체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이 좀 앞당겨지게 된다면 인텔리언테크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. 또 세트라이 같은 위성을 만드는 기업들,
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말고 또 대형 위성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위성 관련해 갖고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그래서 뭐든지 그렇습니다. 한번 듣고 내일 뭐 바로 뭐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벌려고 그러지 마시고요. 공부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좀 적어 두시고 아마 12월 달 정도에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를 또 제공할 겁니다. 1월 달에 발사를 또 할 거니까요. 자, 그러니까 뭐 잘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